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줄었다는 말도 있고 매물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들립니다. 오늘은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매수자들이 지금 사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 속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 역시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줄면 시장이 냉각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장의 온도가 낮아졌지만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의 구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전세 시장을 보면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를 찾기 어려워지면 결국 매매를 고려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세난을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매매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매매 시장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로 차별화가 뚜렷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 같은 핵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을 겪고 있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은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흐름입니다. 흔히 말하는 똘똘한 안채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금리 인하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 부담을 줄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쉬워지고 이는 곧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오르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회복세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인기 지역의 수요입니다. 강남, 서초,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지역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곳은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합니다. 특히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여전히 이런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전세 시장의 변화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난이 심화되고 결국 세입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매 가격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제도의 변화, 월세와 흐름, 그리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전세 시장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매매 수요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기적인 투기 전략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습니다. 금리 인하, 전세난, 그리고 핵심 지역 수요는 앞으로 시장을 지탱할 중요한 축입니다. 특히 실거주를 겸한 투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은 어렵지만 장기 보유로 인한 가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위기와 조정을 거치면서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면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가 강화되고 거래 절벽이 장기화된다면 조정 국면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강해 다른 지역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가격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죠.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기회의 시장입니다.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준비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준비할 때입니다.